안녕하세요. 저는 오토볼 페스트에서 발표를 맡게 된 임혜진입니다. 네, 저희는 총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아래와 같이 4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발표드린 내용은 2차 프로젝트였던 AI 딥러닝을 활용한 영상 인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조직원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4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그 구성원들의 업무 분담을 효율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안대철 팀원이 프로젝트를 총괄하였고, 서평원 팀원이 1차와 3차를 전담하였고, 제가 또 2차를 전담하고, 이용경 팀원이 4차를 전담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부터 AI 딥러닝을 활용한 영상 인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 주제 선정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딥러닝 기반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비전문가도 고래의 종을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을 생성하는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저희는 그 사진 감식 시스템을 이용하여 바다에서 직접 고래의 이미지를 데이터를 수집하였는데요. 이러한 데이터 수집은 기존에는 해양 전문 과학자들이 직접 고래 꼬리의 독특한 모양과 표식을 통해서 고래의 종을 분류하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과학자들의 주관이 개입되다 보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비전문가가 고래의 종을 일관성 있게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을 생성하도록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마 방법론 기반으로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미지 분류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4단계로 분석 범위 및 요건 확인, 탐색적 데이터 분석, 모델링 검증, 평가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부터 탐색적 데이터 분석 및 전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요. 먼저 데이터 속성을 확인하고, 이미지를 전처리하고, 이미지를 크라핑했습니다. 이미지 크라핑이라는 것은 이미지를 자르기인데요. 저희가 실제 고래의 이미지를 확인해본 결과 고래의 꼬리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 물개, 새,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델의 학습을 제대로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여 고래 꼬리만 크라핑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미지 데이터 분포 및 해상도 확인 과정입니다. 데이터의 구성은 테스트 데이터 7,960장, 학습 데이터 25,361장. 이 중에서 저희가 예측해야 될 클래스의 개수는 5,005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데이터를 확인해본 결과 한 고래의 이미지가 9,664장, 73장, 65장, 62장 등 한 클래스의 데이터들이 편중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즉 데이터들이 굉장히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데이터 어규멘테이션 방법론과 원천 러닝 방법론을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모델링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이미지 해상도 확인 단계입니다. 이미지 해상도를 확인해본 결과 이미지 해상도는 다양하게 존재하였고, 트레인과 테스트에도 이와 같은 비율로 비슷한 경향이 보였습니다. 이는 모델링 전처리 과정에서 하나의 해상도로 맞추어 학습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전처리 과정에서 저희는 하나의 사이즈로 조절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입니다. 대표 이미지를 확인해본 결과 RGB 이미지는 약 67%, 흑백 이미지는 약 33% 존재하였고, 아래에 보시는 것과 같이 한 클래스의 이미지지만 RGB 이미지와 흑백 이미지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즉 RGB 픽셀 값이 모델을 학습할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예측을 하였고, 모든 이미지를 흑백화 처리했습니다.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저희는 이상치 이미지 데이터를 전처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뒤집혀 있는 고래의 꼬리 이미지를 다시 뒤집기를 진행하였고, 또한 한 장의 이미지에 2개의 꼬리가 존재하여 자르기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고래 꼬리 윤곽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이미지는 삭제를 처리함으로써 모델의 성능을 높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중복 이미지 확인 및 전처리와 다양한 이미지 해상도 통일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동일한 이미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키 해시값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트레인에서는 동일한 이미지가 한 장이 존재하였고 트레인과 테스트를 비교해본 결과 두 장의 이미지가 동일한 결과를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 사이즈 통일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해당 정보가 많기 때문에 모델이 정확하게 해당 이미지를 잘 찾아낼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리고 메모리 용량이 많이 차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이미지 사이즈가 작을 경우에는 해당 이미지에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모델이 제대로 학습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는 사이즈를 찾기 위해 실험적으로 계속 모델링을 해봤고 그 결과 384x384 사이즈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이란 기존의 이미지를 변형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징식 행위입니다. 이러한 딥러닝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많은 파라미터 수로 인해서 과적합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사용하여 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이미지는 저희가 실제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이런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로 리얼타임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입니다. 리얼타임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이란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증식하여 모델을 학습시키고 이를 통해서 앙상블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얼타임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은 하드디스크 용량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고 그 결과 효율적으로 분석 프로젝트가 가능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지 크라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미지 크라핑에 케니 엣지 알고리즘과 커스터마이징 바운딩 박스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케니 엣지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전 이미지와 적용한 후 이미지를 비교했을 때 케니 엣지 알고리즘을 적용한 후 많은 정보가 유실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커스터마이징 바운딩 박스 모델을 새로 생성하였습니다. 모델 전 이미지를 보셨을 경우에는 고래 꼬리 이미지가 작게 보이지만 저희가 커스터마이징 바운딩 박스를 적용한 후 고래 꼬리만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만 크라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얻은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진행할 경우에는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이란 위치를 옮기고 또는 회전을 하고 또는 이미지를 구기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이미지 정보가 손실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바운딩 박스 모델에 일정한 마진 값을 두어서 어파인 트랜스폼을 통해 마진 바운딩 박스 모델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모델링 과정에서 CNN 모델과 레지넷 모델을 사용하였고 아래와 같은 모델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간단하게 CNN 모델과 레지넷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CNN 모델은 완전 연결 계층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하였고 레지넷 모델은 레이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모델 표현력은 좋아지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모델의 학습력이 저하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레지넷 모델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실험을 통해 나온 결과인데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CNN 모델을 통해서 나온 결과는 0.29이고 그 다음으로 저희가 진행했던 모델은 레지넷 모델입니다. 현재 눈에 보이듯이 0.29에서 0.56으로 상당히 많이 점수가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레지넷 모델을 가지고 다양한 실험을 해본 결과 그다음 큰 폭으로 점수가 오르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본 결과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가 불균형하다는 것의 특성 때문에 모델의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새로운 방법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원샷 러닝입니다. 원샷 러닝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한 모델링 과정입니다. 이 원샷 러닝 모델을 통해서 나온 샵 네트워크 모델을 더욱더 감감하게 하기 위해 저희는 리니어 썸 어사이먼트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원샷 러닝이란
예를 들어 사람이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처럼 딥러닝도 포지티브 페어, 네거티브 페어를 통해서 정보를 사용하고 기존의 정보를 확장하면서 지식을 습득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딱 세 가지입니다. 포지티브 페어, 네거티브 페어, 인베딩 정보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자전거를 예시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것과 같이 포지티브 페어라는 것을 자전거라는 클래스를 학습하기 위해 기존에 알고 있는 자전거라는 정보를 기준으로 새로운 자전거와 비교하여 자전거의 개념을 확정합니다. 네거티브 페어는 기존에 알고 있는 자전거라는 정보를 기준으로 자전거와 다른 클래스와 비교해서 자전거의 개념을 확정합니다. 이때 클래스를 비교해서 분류하는 기준 척도는 바로 인베딩 정보입니다. 이 인베딩 정보는 또 다른 말로 핵심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자전거를 예를 들어 핵심 정보는 바퀴 2개, 안장, 프레임, 체인, 핸들 등이 이 자전거의 핵심 정보입니다. 이 핵심 정보를 가지고 유사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유사도 비교는 주어진 이미지들 간의 인베딩 정보의 차이를 측정하여 서로 같은 클래스인지 서로 다른 클래스인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 3개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자전거의 인베딩 정보는 아래와 같고 저희가 새로 주어진 정보의 인베딩 정보는 위와 같습니다. 이 두 개의 인베딩 차이는 1이고 또 새로운 정보 기차의 이미지를 넣었을 때 인베딩 차이는 4입니다.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인베딩의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같은 클래스로 분류가 되고 인베딩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다른 클래스로 분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원샷 러닝의 모델인 저희 학습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샷 네트워크는 인베딩 정보를 추출하는 브런치 모델과 추출된 인베딩 정보의 비교를 통해 종을 판별하는 헤드 모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헤드 모델에서 저희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여 같은 종인지 다른 종인지 분류하였습니다. 이때 이 샷 네트워크의 모델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모델이 구분하기 힘든 네거티브 페어의 순서성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모델이 구분하기 힘든 네거티브 페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두 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자전거와 차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때 자전거와 차의 핵심 정보는 유사한 핵심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모델은 쉽게 두 이미지가 다른 클래스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 자전거와 오토바이는 유사한 핵심 정보가 많기 때문에 모델은 쉽게 두 이미지가 다른 클래스다라고는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론을 모델에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리니어성 어사이먼트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습니다. 리니어성 어사이먼트 알고리즘이란 자원이나 사람을 필요로 하는 장소, 기간에 최적으로 배치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실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저희는 시뮬러리티 코스트 매트리스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유사한 이미지로 보이는 두 이미지는 다른 클래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해본 결과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CNN 모델에서 레즈넥 모델로 갈 때 점수가 급격히 상승했던 것처럼 레즈넥 모델에서 샵 네트워크 모델을 사용했을 때도 급격히 점수가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오른쪽 아래와 같은 방법론을 사용하여 1점 만점에 0.869라는 점수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더 나아가 제가 설명드렸던 샵 네트워크를 통해 저희가 인공지능이 당신을 인식하는 방법을 얼굴 인식과 지문 인식에 대해서 모델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샵 네트워크와 이를 가지고 얼굴 인식을 해본 결과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이미지와 새롭게 실시간으로 주어진 인베딩 정보를 비교하여 제대로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 누구인지를 분류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지문 인식도 기존에 저장된 정보와 새롭게 주어진 정보를 비교하여 누구의 지문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